우리가 이 비트코인이 우상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화산 폭발을 막 경험을 하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지진이 나고 이런 구간들을 다 겪어가면서 어마어마한 변동성들을 가지고 결국은 이 구간에 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시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원리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일비 하시지 말고 이번 대세 상승장 정점까지 그리고 앞으로 그 다음 대세 상승장 그 다음까지도 꾸준하게 관점 가지고 가시면서 정말 비트코인이 앞으로 10억, 20억 갈 때까지 꾸준히 함께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크롱님들 안녕하세요.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 추석을 맞아서 오늘은 평소와 다른 좀 특별한 콘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몸이 정말 아플 때도 사실 늘 해왔고 주말을 제외하면은 거의 예외 없이 데일리 시황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작업을 하고 그리고 저의 투자도 개인적인 투자도 꾸준히 이어가는 그 루틴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크롱님들 중에서 그런 루틴들을 또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그런 크롱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추석을 맞아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투자에 대한 루틴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루틴들 삶과 투자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어 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추석 컨텐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추석 특집으로 준비한 주제는 작가님의 투자 하루 루틴이에요. 데일리 시황을 매일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구독자분들도 궁금하시지만 저도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매일 지속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작가님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네, 제가 매일 아침마다 데일리 시황을 올린 게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넘었고 원래는 주말에도 올려드렸다가 이제는 주말까지는 조금 힘들구나. 저도 이제 충전할 시간들이 좀 필요해가지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조금 거르고 그때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또 우리 크롱님들께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6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빠르게 이제 자료들을 취합을 하고 이거를 어떤 스토리 라인으로 연결해가지고 우리 크롱님들께 이 자료들이 사실 그냥 전해졌을 때는 의미가 없는 자료들일 수 있습니다. 그냥 러프한 자료들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자료들에서 어떤 제 나름대로의 해석들과 그리고 지금 시장의 상황에서 이 지표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숨결을 불어넣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9시까지 완성을 하고 나면은 이 부분들을 편집을 통해서 또 컨텐츠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게 됩니다. 매일 아침 시황 영상 준비하실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시나요? 네, 아침에 시황 준비할 때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움직입니다. 제가 6시 40분에 기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제가 또 완전히 원고 형태로 제작을 해서 또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처음에 러프한 자료로 먼저 모으고 나서 해석 관점을 가져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최종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흐름을 만들어내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과정은 역시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 이 데이터를 추출할 때는 어떤 것들을 가장 먼저 예의주시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일어나자마자 일단 비트코인 가격부터 봅니다. 가격이 떨어졌구나, 올랐구나. 여기에 따라서 제 감정도 당연히 동요가 되고 뭔가 전체적인 이 기조 자체도 뭔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왜 하락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고 이 부분들이 단기적인 이슈인지 장기적인 이슈인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을 때 여기에서 뭔가 이 흐름들이 빠르게 또 변환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제 목소리가 또 크롱님들께 더 좀 밝게 전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흐름들이 조금 더 단기간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언제 반등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이 다시 반등으로 갈 수 있을지 또 그런 증거들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보는 거는 거시경제 지표를 먼저 살펴봐서 이 거시경제 흐름 자체가 어떻게 가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또 중요한 지표는 결국 온체인 시그널을 팩트 그대로 확인하는 겁니다. 즉 크립토 퀀트라든지 글래스노드, 알프렉탈이라든지 코인글래스, 산티멘트 이런 사이트들을 매일 아침마다 다 들어가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매일마다 보는 이 루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 멤버님들, 크롱님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자료들을 엄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첫 번째 거시경제를 구성을 하고 온체인 관점을 만들고 다음으로는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통해서 또 시장의 단기 변동성들 어떻게 만들어낼지 보고 마지막으로는 이 가격, 처음 일어나서 봤던 이 가격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 가격을 지금 흔드는 요인들이 과연 바이낸스 거래소인지 코인베이스 거래소인지 그리고 특정 주체들이 대형 주체들인지 개인들인지
어떤 주체들인지를 살펴보고 나서 이 흐름들을 통해서 시장의 추이를 점검했다면 요걸 이제 종합적으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지고 크롱님들께 전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영상이 늘 명확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시황을 보면 자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많은 자료들을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네, 제가 보는 자료들이 뭐 너무 많습니다. 사실 너무 많고 그걸 아침마다 다 이제 소팅을 해서 살펴보는데 우리가 어떤 자료를 볼 때는 많은 자료들 속에서 이 홍수 속에서 뭔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기준이 좀 필요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자료들을 보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들, 이거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가지고 분류를 해보면은 이 중요도들이 좀 더 포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시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데일리 시황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장거리 관점들도 있지만 이거를 조금 더 짧은 시간에 전해드리는 것들이 우리 크롱님들 입장에서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서 먼저 지금 당장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더 집중적으로 포착하는 게 데일리 시황이라면은 주말 동안에 전해드린 영상들을 제가 매일 아침마다 숨가쁘게 전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또 너무 단기간에 관점에 갇히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너무 긴 그림들, 즉 큰 그림을 못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들을 같이 보완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또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리고 데일리 시황에서도 단기적인 흐름은 이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렇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단기적인 대응 전략도 가져가시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큰 그림도 같이 그려드릴 수 있는 이 부분들을 가장 좀 집중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어떤 걸 가장 먼저 체크하시는 건가요? 사실 비트코인은 제가 좀 걱정을 좀 안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은 어차피 지금부터 계속해서 가져갈 겁니다. 앞으로 뭐 5년, 10년도 가져가야 되는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단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하시라 이런 관점은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은 뭐 거의 드리지 않는 관점이죠. 제 코인마스 클럽에서도 비트코인과 메이저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약간 더 엉덩이를 무겁게 해야 한다. 이 관점을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뭔가 변동성에 민감한 자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매일마다 차트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든든하게 가지고 가면서 거시경제적인 변수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포착하고 이 움직임을 가지고 당장에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데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전체 움직임을 포착하는 데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현재 이런 국면에 있다 하면은 그 다음에 알트코인이 또 크게 움직이게 되는 국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그널들, 즉 시장의 어떤 나침반 역할들, 등대 역할을 하는 것에 비트코인을 현 시점에서 활용하고 있다면은 알트코인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온체인 데이터 중에서도 단기적인 지표들, 단기적인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포착하는 지표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변곡점에서 이탈했는지 여부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 패턴들을 그렇게 가져가면은 상당히 단기적으로도 들어맞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차트의 패턴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런 시그널들은 기본적으로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매수와 매도세가 그동안에 공방을 벌이면서 이 전투 같은 이 상황들이 사실 지금만 국한되는 것들은 아니고 이미 과거부터 수차례 이어져 왔던 것들이죠. 그럼 이 패턴들이 일정 부분 포착이 돼가지고 공유를 드리게 됐을 때는 거의 상당 부분은 또 유사한 흐름들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요 디테일한 시그널들 요걸 전해드리는데 더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럼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어떤 차이를 두시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관점입니다. 비트코인은 무겁게 가자. 엉덩이를 무겁게 가면서 자꾸 조금 하락했다고 팔고 또 조금 오를 것 같아서 사고 이렇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은 포인트 자체를 크게 봐야 되기 때문에 매집할 때 유의미한 구간이 오면은 아주 유의미하게 매집하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되고요. 매도할 때도 유의미한 시그널들이 나올 때 크게 움직인다는 관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만약에 10월에 들어섰는데 우리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가격이 막 크게 반등을 했죠. 근데 이렇게 크게 반등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패턴에 따라서 결국은 단기 보유자들이라든지 트레이더들은 또 일정 부분 물량을 매도합니다. 왜냐? 본인의 수익률이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흔들리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너무 단기적으로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장의 상황이 갑자기 크게 바뀐다 그러면은 우리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늘 시그널들의 변화 포인트들을 메이저 알트코인들, 마이너 알트코인 나누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변곡점들이 온체인 시그널에서 어떤 변곡점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차트 관점에서 또 어떤 변곡점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을 한다는 거죠. 그럼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네, 포트폴리오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투자를 처음에 할 때 여쭤보시는 질문이 동일합니다. 뭐 사야 되나요? 어떤 코인 사야 되나요? 만약에 그런 질문을 먼저 하시면은, 이분이 아직까지는 코인에 대한 투자 경험이 많이 적으시구나. 굉장히 투자에서는 조금 초심자시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서 코인은 내가 이미 공부가 됐고 매도 타이밍을 물어보시면은, 조금 더 이 노련한 투자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암호화폐 투자는 사실 코인 선정도 중요하지만 언제 사는지 언제 파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늘 그 관점을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어떤 코인을 사는 것과 더불어서 언제 사고 파는지 그 부분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코인들을 어느 정도 물량으로 담아서 조화롭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 즉 자산을 배분할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많은 실수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투자자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 원칙을 지키지 않고 어떤 코인이 오른다 그러면은 여기에 막 과도하게 물량을 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딱 가지고서 이 비중에 맞춰서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이번에 별도의 콘텐츠로 저희가 또 내보낼 텐데, 기본적으로 핵심 자산과 위성 자산을 확고하게 구분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자산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좋고 이번 시즌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코인입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강조드리고 코인마스터 클럽을 통해서도 펀더멘털 계속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이 코인들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코인들이 대거 들어가겠죠.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 같은 코인들, XRP 같은 코인들, 혹은 BNB 같은 코인들이 이 핵심 자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자산들은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알트코인 대비로는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가야 된다는 거 의미하겠죠. 반면에 새롭게 상장됐거나 시장에서 현 시점에서 핫한 코인들은 위성자산 전략을 통해서 적은 비중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가장 든든하게 가져가고 메이저 알트코인, 핵심 자산, 위성자산 이 전략을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으면은 이 투자에서 실수를 아주 크게 줄일 수 있는 거죠. 투자자로서 삶과 일상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진짜 좀 많이 바쁘긴 하죠. 여러 가지로 바쁜 가운데서 계속해서 또 우리 멤버님들, 크롱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뭔가 유의미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일도 하고 있고, 시장도 거의 매일마다 시시각각 변하는 걸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마스터 클럽에서는 저희 긴급 속보가 자주 올라갑니다. 긴급 속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어떤 특이한 모멘텀 변화라든지 시그널 변화가 보이면은 그것도 빠르게 전해드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잠시도 좀 눈을 떼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핸드폰을 손에 거의 쥐다시피 하고 있고, 촬영을 하면서도 시시때때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 모멘텀들을 꾸준히 관찰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거기다가 24시간 365일 돌아가다 보니까 이 쉴 틈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굉장히 좀 이러한 일상들에 매몰이 되면서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기들을 많이 겪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제가 스스로 하다 보니까 제 투자에 일단 가장 먼저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가장 먼저 도움이 되고, 이것들을 가지고서 또 크롱님들과 우리 멤버님들께 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그 의미들에서 제가 굉장히 좀 기쁨을 찾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제 개인적인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꼭 하고 있는 루틴들은 뭐냐 하면은, 일단 운동을 무조건 합니다. 매일마다 이제 밤 10시가 되면은 저희 집 앞에 이제 공원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다가 무조건 한 5km 정도 뜁니다. 1시간 이상 뛰면서 계속해서 머리를 비우는 연습들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 시간들이 좀 바쁜데 이거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하고 나면은 뭔가 두뇌가 리프레시 되는 것들도 있고 건강도 좋아지면서 훨씬 더 작업 효율도 늘어나는 것들을 경험을 했죠. 그래서 매일 밤마다 정말 특이한 일이 없으면 무조건 뛰는 것들을 첫 번째 루틴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말을 보내는 방법인데요. 요거는 가족에 대한 부분들과 같이 볼 수 있는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특히 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의무적으로 보내야 된다는 게 있어가지고 평일에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유의미하게 보내기가 힘들어서 밤에 잘 때나 이럴 때 뭐 가끔 책을 읽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반드시 토요일에는 시간을 좀 비워가지고 낮 시간에 특정 장소를 이동을 해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동안 하던 일 말고 꼭 다른 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큰 흐름을 보는 것들을 이 시간에 주로 합니다. 에릭 슈미트라고 해서 이 구글을 성장시킨 중요한 장본인 중에 한 명이죠. 구글 회장이었는데,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봤는데 본인이 평일에는 정말 치열하게 정말 쉴 틈 없이 주 뭐 수십 시간씩 일을 하면서 잠자는 시간 빼고 일을 했는데, 단 하루 무조건 토요일에는 이 일상을 벗어난다. 그리고 이 일상을 벗어난 상황에서 그동안 하지 않은 것들을 하면서 시장의 큰 흐름들을 보는 이 연습들을 하는데, 이게 본인의 사업에 너무 많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걸 한번 따라해 봤죠. 정말 도움이 되는가? 근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이 되게 바쁜 것 같죠. 미치도록 바쁘다, 정말 죽을 것처럼 바쁘다 하는데, 한 발짝 떼서 한번 보면은 이게 그렇게까지 바쁜 일이었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가짜 노동이라는 책도 보고 있는데,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금 이 시간에 매몰이 되면은 너무 바쁘다 하면서 일을 막 빠르게 해결하는 데만 집중을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고 나면은 더 큰 그림이 보이면서 오히려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고 일을 갖다 처리하는 방식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루틴을 반드시 지키는 연습을 하는데, 그 이후로 운동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일상에서 주말에 다른 일상들을 만들어내는 그 흐름들에서 제가 뭔가 삶의 의욕들이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책도 읽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책 읽는 시간도 따로 빼시는 거예요? 그 책 읽는 시간을 그 토요일 그 시간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운동하고 와서 만약에 일이 조금 더 빨리 해결이 됐을 때, 보통은 이제 밤 늦게까지 일을 하지만 이게 해결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책을 읽는 거죠. 근데 책을 읽을 때도 투자책을 많이 읽을 것 같지만 투자책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또 투자에 대한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읽는 책들이 뭐 인문학에 대한 책들도 있고 소설책도 읽고 뭐 에세이도 읽고 하면서 제 삶을 또 들여다봤을 때 뭔가 변화들을 또 포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계속해서 한 곳에 매몰되는 것들보다는 뭔가 균형을 만들어서 집중을 하지만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분산시키는 이 루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좋다는 거를 제가 좀 나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뻔뻔하긴 하지만 좀 치열하게 살아가는 과정들에서 좀 경험상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아니 진짜 성공하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그런 게 있구나. 아니, 그 정도의 성공은 전혀 거리도 없지만, 근데 제가 요즘에 좀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은, 가령 일론 머스크 같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경이로움이 많이 느껴져요. 정말 그냥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좀 덜 치열했을 때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인간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라는 경외감들을 품게 된 거죠. 그러면은 또 이 사람도 자기만의 루틴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여러 책들을 동시에 보고 있는데 또 일론 머스크 자서전도 벽돌책입니다. 옆에 두고서 틈틈이 또 읽고 있죠. 그만큼 또 인물에 대한 부분들도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가님 책도 많이 읽으시니까 나중에 책 추천하는 그런 것도 하면 좋을 너무 좋습니다. 네, 그 부분들도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한번 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제가 궁금했던 거를 돌아가면, 투자자로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머물고 있으면서 수년째 머물면서 또 우리 크롱님들과 함께 컨텐츠를 또 만들어가면서 많은 변화들이 저한테도 있었고, 그리고 제 스스로도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보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투자가 더 많이 쌓이면서 느껴지는 확고한 어떤 철학들은 역시 비트코인은 장기 투자 자산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처음에 시장에 진입했을 때는 뭐 수없이 사고 팔기를 해봤죠. 근데 그런 결과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생각보다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고, 실질적인 수익률도 이렇게 막 애를 써가지고 막 5만 가지 지표를 보면서 판단을 했으면 수익률이 월등하게 더 좋아야지 손해를 안 보는 건데, 머리는 머리대로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마음고생은 마음고생대로 했는데 의외로 또 수익률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험들을 하면서
비트코인은 반드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은 나머지 알트코인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 어떤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에는 사실 알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제 나름의 신뢰가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투기 자산에 대한 생각들, 이건 그래도 투기 자산에 아직은 좀 더 가까울 수 있겠구나. 투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변동성이 큰 자산, 그러니까 초위험 자산에 대한 관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그런 자산들도 이제는 변화의 어떤 모멘텀에 와 있구나. 이제는 이 코인들도 더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겠구나. 결국은 패러다임의 변화들, 시대의 변화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자산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암호화폐는 이 시대의 중요한 흐름이다라는 부분들이 철학적인 관점에서 더 자리 잡게 됐고요. 다음으로는 팩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기사나 이슈에 대해서 사실 제 스스로 의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또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어떤 유명한 구루들이 뭔가 오른다 그러면은 또 설레는 마음들이 있죠. 정말로 이 사람이 굉장히 시장에 오랫동안 있었고 많은 분석을 해온 사람이다라는 어떤 신뢰에 대해서 뭔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도 섣불리 믿지 않게 됐습니다. 우선은 무조건 데이터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의 의도가 뭔지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 번 더 의심해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우리 크롱님들도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제 이야기를 의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절대 그냥 받아들이시면 절대로 안 되시고 이 친구가 뭔가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의심을 하면서 바라보는 습관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 즉 팩트를 기반으로 하고 반드시 내가 해석한 그 흐름들, 내가 소화한 것들이 진짜로 내 투자에 도움이 되는 거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앞서 일론 머스크 얘기를 했고 에릭 슈미트 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서 워런 버핏옹이나 피터 린치옹이 쓴 그 책들을 원래부터 제가 읽고 있었고 그리고 집에 제가 책 모으는 게 취미여가지고 집에 뭐 한 5,000권에서 10,000권 정도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들을 안 보는데도 계속해서 쌓아놓으면서 새 책을 계속해서 사는데 그럼에도 너무 특별하게 또 보관하는 책들이 있죠. 그 중에 이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가 쓴 그런 책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 책들을 옛날에 읽었을 때와 지금 읽었을 때가 또 감흥이 다른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한번 그 책을 다시 읽었더니 받아들여지는 감흥들이 또 완전 다르게 전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구루들의 어떤 경험들을 또 진지하게 또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야기가 좀 길었지만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대의 중요한 변화로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 관점을 가져가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는 이 투자의 어떤 원리들, 투자의 원칙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작가님의 하루 루틴을 좀 투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따라가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시황을 계속해서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흐름이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현재 채널이 구독자님들이 한 26만 명 정도가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크게 성장할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소소하게 암호화폐 얘기를 한번 건네보자, 전해보자 이런 이야기들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많은 또 크롱님들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마음가짐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한번 빠질 때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최근에 AI 영상으로 올려드려가지고 그 부분들도 하루라도 뭔가 빠지는 것들을 제가 좀 스스로 약간 참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늘 이 시대의 변화들, 이 시장의 변화들을 제가 가장 먼저 좀 전해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만큼 지금은 뭔가 책임감이 많이 무거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막 엄청 잠기고 그 전날 강의를 갔다고 몇 시간씩 하고 촬영을 해서 목이 완전히 그냥 가버린 상태에서도 어떻게든 또 이어가는 적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크롱님들이 계속해서 함께 교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또 크롱님들께서 저희 채널 함께 해주시고 박 작가를 믿고 또 함께 계속 투자 이어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더 함께 헤쳐나가야 될 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앞서 장기 투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이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 비트코인이 우상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정말 엄청난 정말 화산 폭발을 막 경험을 하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지진이 나고 이런 구간들을 다 겪어가면서 어마어마한 변동성들을 가지고 결국은 이 구간에 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기관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우여곡절을 가지고서 상승을 하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자산이다라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시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원리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일비 하시지 말고 이번 대세 상승장 정점까지 그리고 앞으로 그 다음 대세 상승장 그 다음까지도 꾸준하게 관점 가지고 가시면서 정말 비트코인이 앞으로 10억, 20억 갈 때까지 꾸준히 함께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비트코인이 1억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1억을 넘은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누구도 1억을 간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10억 간다라고 하면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현실이고요. 결국은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주목하시면서 굳건하게 이 시장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고 그 발걸음을 박 작가가 꾸준히 함께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그렁님들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행복하고 평안한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추석 특집 컨텐츠들이 정말 알차게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추석 동안에도 틈틈이 박 작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우리 그렁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